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불법 취업 혐의로 일제히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단일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가 공개한 단속 현장 영상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대규모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맴돌고 요원들이 탄 차량들이 줄지어 현장으로 향합니다. 무장한 단속 요원들과 전술 차량들이 공장 건설 현장을 포위했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것처럼 대규모 작전이 펼쳐진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단속국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공장 밖에는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전시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속 과정이었습니다. 몸수색이 철저히 이루어졌고 일부 직원들은 버스에 손을 댄 채 돌아서서 수색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들의 소지품은 모두 압수되었고 결박된 채로 호송버스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스타 비자로 와서 불법 취업을 한 근로자들이 미국 비자 규정을 어겨 체포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475명이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단속국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에 의해 불법 취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가운데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어떤 비자로 입국했느냐는 것입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대부분은 정규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가 아닌 출장용 비원 비자나 관광용 전자여행어가 이스타를 받아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비원 비자는 상용 목적의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이고 이스타는 관광이나 단기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하 체류할 때 사용하는 무비자 입국 제도입니다. 이런 비자로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단기 출장이나 기술, 지원 목적으로 이런 비자를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미국 당국이 이를 불법 취업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감독 업무도 현지에서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이민법의 엄격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해왔고 불법 취업인 줄 알면서도 업체들이 묵인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조지아주 폭스턴에 있는 구금시설로 연행되었습니다. 폭스턴 이민구치소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구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400명에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수용되면서 구치소 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긴박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공장 구석진 곳에 숨기도 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빗발쳤습니다. 한 회사 관계자는 여러 명이 잡혀갔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냐고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최근 한미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투자 약속 직후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투자는 받으면서도 한국 근로자들에게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단속 관련 소식을 들었다면서 그들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였고 이민 단속국은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은 즉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관계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핵심 인력들이 대거 구금되면서 공장 건설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을 넘어서 한미 경제 협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사태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정부와 기업 모두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관련 부처와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외교부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구금된 475명 중 한국인이 3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미국을 찾아가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이 위협받는 중대한 상황에서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입니다. 워싱턴에 직접 가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셉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불러 공식적으로 유감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해 표명으로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유의 체포 사태 보고를 받은 즉시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외공관들이 구금자 파악과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가장 많은 직원이 체포된 LG에너지솔루션은 즉시 비상대책을 가동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직원들에게 긴급 귀국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분간 중요한 회의를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업무차 단기 방문이 문제가 되자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체포된 인원의 구체적인 현황도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총 475명 중 한국인이 360여 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LG에너지솔루션 본사 직원이 46명,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하면 290여 명에 달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협력사 직원은 60여 명이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단속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 관계자는 여러 명이 잡혀갔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절규했고 어떤 직원은 물건을 챙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여야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여야 모두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 책임론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는데 불과 11일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이게 이재명식 실용 외교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실제 투자해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과 교민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게 아니라 교민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외교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비판이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도 구금은 부적절하다며 미국을 향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고용 문제가 있었다면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일이지 이것을 감시하고 단속해서 구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지적한 것과 달리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일시적인 이민법 집행 문제일 뿐 근본적인 한미관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공방보다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업들도 구금 해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그동안 한국의 대규모 투자 덕분에 한국 기업들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지아 주정부도 한국 기업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갑작스러운 대규모 단속으로 관계에 금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현지 한국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조지아주에서 한국인들을 보는 시선이 매우 우호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대규모 단속과 수색이 이루어지고 수백 명의 한국 국적자가 잡혀간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진출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활용해왔던 단기 비자를 통한 기술자 파견이나 감독 업무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속의 배경과 미국 정부의 의도를 분석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 의지가 드러납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이번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증거를 모아 실행한 최대 규모 단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단속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준비 작업의 결과였음을 의미합니다. 미국 당국이 한국 기업의 근로자 고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왔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475명 중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었다고 밝힌 것도 한국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공장 구석진 곳으로 뛰어들어 숨는 등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단속에 공포를 느끼며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의 목적에 대해 조지아주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약속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국이 할 일을 했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일방적인 혜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투자를 받아주는 것 자체가 한국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전망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조지아 지역의 한 공화당 정치인은 자신이 한국 기업들을 수차례 신고했다고 밝히면서 현대차 및 협력업체들이 이스타로 불법 취업 활동을 한 사람들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의 일환임을 시사합니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들의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이종원 변호사에 따르면 체포된 분들은 먼저 바이오메트릭이라 해서 사진과 지문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무비자 또는 노동이 불가능한 비자인 경우에는 불법 취업으로 판정되게 됩니다.
폭스턴 이민구치소의 경우는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구치소로 불리고 있지만 400명에서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입감될 경우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구치소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구금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적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원 변호사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감된 경우에는 당연히 척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빌 비자와 ESTA에 대한 해석 문제가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는 아무런 취업이나 노동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단기 출장자들이 사실상 무비자 또는 B1, B2 비자로 입국해서 미국 내 업무를 보고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단순한 기술 지원이나 감독 업무도 일한 것이므로 이것은 심각한 이민법 위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원래 체포 대상은 남미 국적자 4명이었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남미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이민법 집행 방식입니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조지아 주정부나 한국 기업들과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대규모 단속과 수색을 하고 수백 명의 한국 국적자가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과 현지 사회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망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건은 한미 경제 협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 진출 시 훨씬 더 엄격한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력 파견과 관련된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경제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와 인력 교류가 상호 이익이 되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사건이 미국 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파급 효과입니다. 조지아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속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구금된 한국인들의 가족들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가족들의 안전과 향후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정당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도 해외 진출 시 현지 노동법과 이민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관련 주체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